안녕하십니까, 신교수입니다. 잠시 화면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번개 라이브 방송으로 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해드릴 거는 인체가 좋아지는 5가지의 원리를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몸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디를 만지면 더 빨리 좋아지지? 그러면 그 좋아지는 원리는 무엇일까? 라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좀 답답한 마음에 저보다도 더 많이 힘들어할 줄 알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자, 공부합시다. 오늘 아마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들 계실 수도 계시고요. 기존에 제 수업을 들어서 이제 어느 정도 원리와 원칙과 그 다음에 패턴이 정리가 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복습하는 마음과 또 모를 때 차라리 속 시원하게 얘기해주는 그 2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것도 재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편한 사람, 아프다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면 좋아지게 할 수 있지? 그리고 어디부터 만져야 될까? 그 다음에 그 클라이언트가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만족스러워하고 좋아하는 눈빛과 또 편안한 눈빛을 갖고 나가기를 진짜 바란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의 몸을 내가 좋아지게 하려면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30년 정도 이 일을 넘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람이 좋아지는 원리와 좋아지는 포인트와 그 포인트들이 어떠한 원리에서 좋아지는지 먼저 정의를 내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의 몸은 무조건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만지면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고 솔직히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참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도 압니다만, 제가 굳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정리하는 것은 고객을 대했을 때 처음에 그 마음이 내가 저 사람에 처음 대했을 때 이기고 들어가는 마음. 자, 그 고객을 60%의 에너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얘기 뭐냐면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은 그거는 간절하기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 100을 다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어떤 공식과 원리에 의해서 나는 6가지 아니 60%를 해결해 놓을 수 있는 건 무조건 패턴이 있어야 되겠다. 나머지 40%는 그날의 상황과 클라이언트와 저와의 어떤 교류적인 모든 요소들이 다 만나질 때 40%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 고객과의 첫 대면에서 60%를 이기고 갈 수 있는 그 그림을 먼저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5가지 요추 1번, 요추 1번이라고 적어놓고, 2번째 쇄골, 클라비클, 3번째가 횡격막, 4번째가 종아리, 5번째가 상경추. 이렇게 5가지 포인트를 해주면 우리가 인체 최소한 손을 대자마자 그래도 반응이 올 수 있는 60%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다가 3가지를 더 얹어 봅시다. 인체가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근막의 연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근막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성은 사실 눈으로 확인되는 것보다 몸에서 연결돼서 내려가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처럼 연결되는 그림이죠. 우리는 이거를 한의학적으로 경락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거의 선과 선이 연결돼서 인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근막경선 해부학을 쓰신 저 저자께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 아침에 책을 보니까 인체는 근육의 한계다. 단 근육을 주머니가 650개다. 600개 이상의 주머니가 있을 뿐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의 근육이다라고 표현했던 저분의 단언적인 말 속에는 인체는 결국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의 근육으로 보라는 거죠. 자, 신원범위가 하나입니다. 근데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근육이 하나다라고 단언할 수 있을 만큼 연결되는 곳에는 분명히 연결되고 연결되는 어떤 곳에 연장되는 포인트에 꼭 만나고 뭉치는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매듭 또는 근막이 포인트가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는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모상건막, 두피죠. 두 번째는 배꼽, 세 번째는 중둔근이라는 세 개의 포인트를 또 얹어보려 합니다. 여기를 얹어놓고 요 출범부터 요 8가지의 포인트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요구하는 그 자리에 그 느낌보다 더 많은 거를 얻을 수 있는 패턴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겨놓고 싸워라 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은 내가 저 사람의 몸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공부가 되고 그 사람의 몸을 파악이 되면 그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은 미리 딱 떠오릅니다. 단 그 사람과의 4가지를 하게 되죠. 첫 번째, 문진입니다. 자, 이 문진은 묻고 답하는 문진이죠. 내가 그분과의 대답을 합니다. 언제부터 불편하셨나요? 어떻게 아프셨나요? 그리고 무엇을 받으셨나요? 라고 얘기했던 그 기간에 대한 묻고 답하는 문진. 두 번째, 문진을 합니다. 자, 이 문진은 그 사람 몸에서 나는 소리, 어깨에서 소리가 나나요? 무릎에서 소리가 나나요? 몸에서 나는 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눈으로 봅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시진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 사람의 형태를 느낄 수 있고, 아, 체형이 틀어졌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네 번째는 손으로 만져보는 촉진이 있습니다. 자, 결국 문진, 시진, 촉진 4가지와 요추 1번, 쇄골, 횡격막, 종아리, 상경추, 모상건막, 배꼽과 중둔근을 풀면 우리 인체는 좋아지겠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증권시장에 계신 분이 계시다 쳐볼게요. 그분한테 어떤 거를 사면 돈을 법니까? 이거 사. 사. 그럼 돈 돼. 자, 근데 거기에는 그 사라고 표현하는 분은 상당히 많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경험치를 얘기를 하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여기 풀어. 반드시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답 속에는 60%야 라고 살짝 숨기고 싶을 때가 있고 아니면 때로는 9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아지는 그림이 반드시 올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요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추 1번. 자, 요추 1번이라는 포인트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2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추 1번, 흉추 12개, 경추 7개, 요추 5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중력선이라는 그림이 그려질 때, 옆모습일 때 C자에서 허리까지 그 몸의 균형이 만들어져서 귀에서부터 발목까지 떨어지는 선을 우리는 중력선이라고 부르고 이 중력선이 지나가는 그 선의 포인트는 경추 1번, 흉추 1번, 요추 1번, 천추 1번이 중력선을 지나가는 그 그림으로 잡게 됩니다. 자, 근데요. 요추 1번은 중력선이 지나가는 자리라고 일단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자, 이러면은 중력선이 지나가는 자리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위에서부터 하중이 내려가면 하중 쪽으로 제일 많이 걸리는 자리는 경추 7번이고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자리는 요추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선이 지나가고 무게가 걸려있는 곳에는 2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는 위에서 내려가는 힘이 있고 옆으로 퍼지는 힘인데 우리 인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힘이 작동을 합니다. 무게가 계속 얹어져서 그 큰 무게를 잡아주는 이겨내는 것이 결국 골반이죠. 펠빅. 골반에서 그 몸을 이겨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추 1번이라는 것은 그 역할론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는 조화로움의 포인트라고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화롭게 한다. 자, 경락적으로 조화롭게 한다는 것을 3초라고 얘기합니다. 3초. 3초는 상초와 중초와 하초의 기운을 3초라고 합니다. 3개의 기운이 어우러져서 우리 몸에 조화롭게 하는 게 3초의 주 역할이죠.
삼초는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고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고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라고 했어요. 상초는 호흡기, 숨쉬는 폐와 심장을 얘기하고 중초는 소화기를 얘기하기 때문에 음식이 내려왔을 때 세탁기의 세제가 빨래와 어우러지는 모습처럼 되기 때문에 거품과 같다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하초의 기운은 배설기와 생식기라 우리는 또랑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얘네가 따로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얘가 서로 어울려져서 하나의 그림으로 형성되는 것을 조화로움입니다. 이거를 우리 몸에서 관장하는 경락적 요소는 삼초입니다. 삼초는 그 배수혈적 뿌리가 요추 1번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추 1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동작이 안 되냐면 뒤로 넘어가는 익스텐션이 안 됩니다. 익스텐션이 안 되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3초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심장적 요소도 연관되는데요. 3초라는 데에다 먼저 집중을 할게요. 얘가 뒤로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은 이 사람의 몸에 조화로움이 깨졌다. 결국 뭐냐면 건강하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건강이라는 단어를 신교수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 자기 몸을 자기가 느끼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한번 표현을 하자. 그럼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가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머리를 느끼지 않으면 머리가 아픈 게 아니고, 그죠? 내가 어깨를 느끼지 않아야지 어깨가 안 아픈 거죠. 근데 어깨를 느끼면 어깨가 아픈 거죠. 그렇게 이런 조화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3초의 역할이다. 요추 1번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요추 1번에서 여기에 조화로움에다가 하나 더 얹어볼게요. 여기에 일본의 구로카 선생님은 그 답을 이렇게 줬어요. 너브, 신경, 머슬, 그리고 피. 자, 제가 근막경선해부학에서는 여기에서 머슬에다가를 뭘 집어넣냐면 그냥 근막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걸 마이오파샤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냥 근육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신경이 근육을 지배하고 근육 안에는 혈관이 있죠. 정맥, 심장으로 해서 올라가는 피. 근데 문제는 그래요. 수기적 관점에서 혈액순환이라는 것은요, 수기적 관점의 혈액순환이라는 건 결국 정맥순환을 얘기합니다. 심장에서 내려보내는 순환은 우리는 동맥순환입니다. 심장에서 보내는 거는. 근데 거기에는 심장의 압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크게 역할을 밑에까지 하는 거는 안 하죠. 자, 보세요. 심장은요. 심장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에서 그 에너지가 움직입니다. 자, 그럴 때 피가 이 심장의 어떤 에너지적 요소로 한 번에 확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피가 팍 나가죠. 요 좌심방에 단단한 근육의 에너지로 나갈 때 이때 120mm Hg의 에너지를 나간다 그랬어요. 땅에서 물이 1.5m 올라갈 정도의 그 압력의 에너지인데 이때 나갔을 때 첫 번째 받아들이는 혈관이 있어요. 요거 대동맥이죠.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에서 이 압력을 받아들이는 이 혈관은 튼튼해야 되겠죠. 튼튼해서 심장이 한 번에 피를 촥 차고 나서 일정한 기간에 텀이 있게 생깁니다. 텀이 생기죠. 그 텀을 대동맥이 발아서 다시 한번 수축을 시켜서 바깥으로 피를 내보내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조화로움을 일으키게 하는 이거는 우리가 동맥순환이죠. 자, 결국 수기요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맥순환은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살아가는 반응이죠, 그냥. 살아가는 반응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해야 된다.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적응해야 된다. 이거는 살아가는 반응. 그러면은 정맥순환은 살려내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에도 내부장기도 연관시키겠지만 수기적 관점에서 피가 돈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데, 자, 여기서 근육량의 80%. 근육량의 80%가 어디 있다?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심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살아가는 반응에서 피를 보냈어요. 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올라갈 때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혈관 안에 있는 정맥, 근육 안에 있는 정맥 안에 들어있는 판막의 움직임으로 피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동맥이 아니라 정맥이고 살려내려는 반응은 동맥순환이 아니라 정맥순환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근육이고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더라.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근육량의 80%가 하지에 있는데 그 머슬 자체를 지배하는 게 뭐다? 신경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몸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신경을 봤더니 우리 몸에는 뇌에서부터 내려가는 신경줄기가 두꺼워져 있는 포인트가 있죠. 여기를 팽대부라고 얘기합니다. 경추부에 팽대부가 있고 요추부에 팽대부가 있고 내려가다가 하나의 큰 줄기로 내려가는데 일단 한 번 정도 큰 줄기에서 잔가지로 갑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큰 줄기로 가는 것보다 잔가지로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소통을 시켜야 된다. 우리 몸은 모든 조직에 혈액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면서 다시 노폐물의 순환과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해하고 무해한 것들을 다 끄집어 당기고 그 다음에 건강한 에너지를 소통시키는 게 혈액순환이죠. 이 혈액순환이 말초까지 원활하려면 혈관이 하지 쪽에 많은 근육을 지배하려면 큰 줄기가 아니라 여러 줄기로 구석구석 잘 들어가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가 순환이 되렸더니 결국 근육이고 신경인데 여기 중심이 또 요추 1번이라는 거죠. 자, 요추 1번은 살려내려는 반응의 하나의 포인트라는 거죠. 3초적인 요소와 그리고 다시 말씀드렸듯이 조화롭게 하는 거랑 중력선이 지나간 자리와 그 다음에 혈액순환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요추 1번은 어떻게 치료할 거야? 얘를 어떻게 수기를 해야지 몸이 진짜 좋아지는데 이런 답을 묻습니다. 요추 1번에서 역할은 보내주는 역할도 있지만 다시 신경 레벨이 지배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 한다? 구로카선이 테크닉에 의하면 발을 벌려서 발의 각도를 열어서 척추의 문을 열어서 다시 올라가는 레벨을 살려서 우리 몸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반응에서 살려내려는 반응은 일어나는 그 메카다. 그래서 제가 이 요추 1번에 그 중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70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70은 요추 1번의 에너지를 70%의 에너지를 보고 요추 1번을 회복을 시키면 우리 몸은 70%가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답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화두를 던집니다. 아니요,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받아들여 놓고 정리하시면서 신교수의 이론은 이러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이론으로 다시 정립했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본인의 생각이 얹어지는 테크닉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추 1번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클라비클. 우리는 얘를 쇄골이라고 부릅니다. 도대체 쇄골은 어떠한 상관이 있고 어떠한 영향이 있길래 신교수가 쇄골에다가 두 번째 좋아지는 자리에 30%라는 숫자를 쓸 수 있을까라는 답을 찾으려 합니다. 쇄골뼈를 그림적으로 보게 되면 쇄골뼈가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는 이렇게 천돌 라인을 통해서 흉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또 상완골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갈비뼈가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얘가 쇄골뼈 반 부분에서 근육이 붙어서 상완골로 이렇게 붙는 근육이 하나 있습니다. 대흉근의 쇄골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흉골에서 다시 상완골로 이렇게 붙는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근육을 대흉근의 흉골지랍니다. 또 하나는 요 갈비뼈 라인을 타고 또 상완골에서 한번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흉근의 얘를 늑골지라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쇄골뼈의 반에 붙어 있더라. 그 반 뒤쪽은 뭐가 붙겠어요? 여기에는 승모근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서 있을 때는 앞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더 큽니다. 뒤쪽으로 작용하는 보다. 그래서 쇄골뼈가 일정한 부분은 이렇게 움직이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 쇄골뼈가 요를 우리가 쇄골뼈보다 몸 안에 있는 늑골 1번 뼈가 쇄골뼈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좁은 틈 안으로 우리 목에 있는 신경들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 쇄골뼈가 틀어진다면 그 공간이 좁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쇄골뼈가 틀어진다면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공간이 좁아진다면 글로 내려가는 신경에 어떠한 영향과 압박을 받아서 팔로 내려가는 소통의 문제가 오더라는 겁니다. 자, 하지의 근육량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양쪽 팔의 무게가 체중의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팔의 움직임 또한 상지의 펌프 역할하고 림프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림프라는 것은 정맥각, 터미너스라는 부분은 인체를 청소도 해주고 붓기도 빼주고 소통을 시켜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을 잘랐을 때 하얀 피가 나와 라고 얘기하는 그 림프라는 것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쇄골뼈의 틀어짐은 상지와 얼굴과 하지의 골목의 소통적 역할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얘는 또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라고 답을 찾습니다. 쇄골은 팔로서 그 각도를 유지하고 소통을 시킵니다. 결국요, 잘 보면 요추일본과 쇄골이라는 단어를 썼고 제가 자꾸 소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소통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있는 게 뭡니까? 정맥순환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공부를 하다고 일편적 뭐랄까요? 너무 하나만 파고 들어가다 보면 골수 분자가 되기도 하죠.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육을 이해하고 경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해부 생략을 이해하고 실전을 적용시켜서 본인의 패턴을 이해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카데마를 통해서 진짜 그 조직을 내 눈으로 확인하고 걔네들을 정리해서 도식화시킬 수 있는 그 레벨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저 미쳤어요? 그죠? 신교수 미쳤대요. 왜 그런 거를 정리하냐고?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몸은 하나의 종합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몸의 상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통증도 있고 또 여기다가 이들의 감정의 에너지와 또 해부 생략적 요소와 호르몬의 문제와 유전적인 요소가 모든 게 얽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파고 들어가려면 경락과 근육과 해부 생략적 요소와 경험치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경험치는 없다 하니 내가 주겠지만 여기까지 하는 부분에서 이해의 폭을 적용해 놓고 쇄골뼈라는 그림을 얹어서 30%라는 그림을 갖고 가자 이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참 많은 환자를 치료했어요. 심지어 하루에 100명 가까이 올던 데도 있고 50명 정도 이상이 왔어요. 50명의 수기를 30년을 했습니다. 50명을 30일을 하면 한 달에 1,500명 1000명이라 잡고 1년이면 1000 곱하기 12 12,000명 그죠? 10년이면 12만 명 30년이면 36만 명 빼고 30만 명 정도 수기를 했다 치면 사람의 몸이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겠고 근육의 느낌이 틀리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감정의 에너지가 육체에서 작용하는 느낌도 알게 됐던 거죠. 자, 쇄골까지 정리가 되면 이제 우리는 횡격막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필기 잘 하시면서 볼 거 아시죠? 지웁니다. 자, 공부가 재미있어요라가 아니라 공부를 했더니 이제 뭘 더 해야 되겠어요.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차라리 모르고 살면 속 편하죠. 아예 모르고 살면 그냥 잘 주무르는 사람이면 됩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신원범이는 잘 주무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교수가 되고 나니 잘 주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이라고 단어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잘 주무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잘 주무른다고 소문이 나서 그 잘 주무름을 받으려고 전국에서 왔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잘 주무른다는 단어는 밑으로 내려갔죠. 뭡니까? 정확한 원리를 알고 고객을 케어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바뀌었고 또 하나는 신원호 교수는 경험치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라고도 또 얘기를 합니다. 한 400시간 정도 가까이를 해박실에서 직간접적으로 같이 보내면서 눈으로 보고 때로는 만져보고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와서 책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한방에서 한의사 선생님들하고 거의 30년 가까이를 근무하면서 참 많은 한의학적 얘기들도 주고받았습니다. 또 양의학적 공부를 하면서 직업적으로 물리치료사라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직업적으로 피부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직업적으로 간호조무사라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그죠? 또 학위로는 석사, 박사학위, 화장품 공학이라는 박사학위까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쥐어 짜보면 그럼 나는 무슨 결정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을까라는 거죠. 결국은 내 지식이, 내 행위가 주무르는 사람에서 알고 제대로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다는 틀도 큽니다. 물론 코로나 힘듭니다. 맨날 사람들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현장에서 있어야 될 사람이 이 작은 방 안에서 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멈춤일까? 아니면 칼을 갈고 있는 시간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자료와 공부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내장기도 수요법이라는 비세라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기존의 모든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강의 패턴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용어 정리부터 여러분들을 마음을 이해하는 저희에서 하나하나의 단어를 접근시키고 하나하나의 내장기를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서 그 내장기와의 소통과 그리고 과정들을 접근하려 합니다. 그런 과정의 시간을 저한테 주어지겠다고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대답을 던져보려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세 번째 합니다. 횡격막입니다.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라는 게 참 무서울 정도로 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횡격막을 그려보겠습니다. 횡격막을 그려보고 가운데 심장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폐를 그려보겠습니다. 폐. 양쪽에 폐를 그려놓고 심장에 붙어 있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장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횡격막에는 간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격막, 얘를 횡격막이라고 쓰겠습니다. 횡격막. 그리고 횡격막을 통해서 지금 내려오죠. 이게 뭡니까? 식도죠. 식도 밑으로는 위장이 붙어 있고, 위장 밑으로는 소장이 붙어 있고, 소장 밑으로는 대장이 붙어 있어서 이제 우리가 버려지는 저기 배설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고, 간 옆에는 쓸개가 붙어 있고, 또 이쪽에는 췌장이 붙어 있고, 위장 옆에는 비장이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이죠. 자, 결국요, 할 수 있는 거는 폐에는 근육이 없다.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된다. 페이스메이커처럼 계속 뛰어줘야 된다. 자, 폐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가면서 정화 기능을 해야 된다. 심장은 뛰면서 전체 피를 돌려서 살아가는 작용을 해야 된다. 위장은 음식이 들어오면 빨리 멸균 소독해서 압육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보내서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간으로 보내서 다시 심장으로 가야 된다. 자, 그림 한번 봐요. 자, 이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일부의 단백질, 모든 에너지가 간으로, 대장에서는 수분으로 갑니다. 이렇게 된 거에서 혈액이 다시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들어와서 심장에서 전신으로 피를 보내주는 사이클로 가게 되죠.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체순환, 폐로 가는 순환은 폐순환. 자, 요렇게 에너지가 간으로 올라간 이거를 간 문맥순환. 이렇게 순환의 과정에서 결국 소통과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횡격막은 움직이고 움직임에 따라서 위로는 폐와 심장, 밑으로는 내장기의 모든 작동을 주관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횡격막을 움직이는 것을 횡격막 호흡이라 하고, 횡격막의 그 뿌리가 어디냐라고 봤을 땐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횡격막이 움직일 때 650개라는 우리 인체 근육, 물론 어떤 그분에 의하면 하나의 근육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650개 이상이라는 저 근육이 한 번에 작동하는 그림이 뭐냐? 횡격막이 움직이면 전체 혈액순환에 영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위장을 본능의 장기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본능. 그리고 소장과 심장과 간을 치유의 장기로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치유. 자, 치유의 장기와 본능의 장기가 몸에서는 같이
대립되고 같이 공생을 합니다. 근데 몸에서는 어떤 게 우선이겠습니까? 항상 본능이 우선입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위장에 음식이 딱 내려오는 순간 인체 혈액은 전체의 체중의 8%. 자, 혈액이 전체의 체중의 8%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 자, 이 8% 정도의 체중에서 위장으로 음식이 나면 각기 남아있을 최소한의 피만 남기고 위장으로 몰려가서 위장에 작동을 시켜서 빨리 그 에너지가 소장으로 넘어가서 흡수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위장에 음식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능이 작동한다. 그래서 음식이 소장으로 넘어와서 간으로 심장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살려내려는 치유의 에너지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기를 잘하는 방법은요, 본능의 장기적 요소보다 치유의 장기에서 에너지를 돌려야 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라는 거를 뭘로 표현을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뭐지? 에너지 이코로 열입니다. 그래. 에너지 이코로 열이라는 얘기는 결국 다시 한번 바꿔서 우리가 전기라는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열병합 발전소에서 열을 태웁니다. 열을 태워서 뭘 만듭니까? 전기를 만듭니다. 화력 발전소에서 불을 태워서 전기를 만듭니다. 수력 발전소에서 물의 낙차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듭니다.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서 바람의 에너지로서 전기를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전기가 만들어져서 그 전기가 집에 들어오면 에어컨도 되고 TV도 나오고 이렇게 모든 요소로 쓸 수 있처럼 우리 몸에도 10개의 에너지가 입으로 들어오면 10개의 에너지가 입으로 들어왔다.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 8개 아니죠. 7개를 합시다. 7개는 간과 심장과 소장이 얘네들을 열의 에너지로 잡습니다. 2개는 바로 뇌가 가져갑니다. 뇌가. 얄짤없죠. 왜? 뇌는 우리 몸에서 본능적 요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내 몸을 구석구석 다 살려가는 에너지가 가는데 진짜 이게 부족하면 간과 심장, 소장의 에너지에서 다시 끄집어서 일부 보태갑니다. 이때 주고받는 게 열입니다. 그러면 이 횡격막의 움직임에서 화력적, 자, 수력의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었고, 바람이 열을 만들었고, 그죠? 태워서 열을 만들었던 게 횡격막이 움직이면 뭐가 발생한다? 열의 에너지가 발생해서 간과 심장과 소장이 어떻게 된다? 살려내려는 반응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오게 되면 반드시 횡격막을 움직이는 호흡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결국 가만히 지켜봤어요. 고객들을 지켜보고 아픈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도대체 왜 저렇다 보면 통증이 있거나 뭔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횡격막 호흡을 못합니다. 거의 이들은 흉식으로 호흡을 하고 들어와요. 호흡의 양이 짧습니다. 왜? 일단은 본인 자체가 아래에 있는 횡격막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빨리 치유의 에너지를 바꿔주려면 첫 번째 동작이 복식호흡을 시켜서 횡격막을 작동시키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떠나서 내가 무엇을 먼저 해줘야지 사람 몸이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좋아질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첫 번째가 일단 그 사람의 호흡을 지켜봐라. 그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움직이고 호흡이 해서 내장기가 살려내려는 반응이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라 이거죠. 심장의 요소 그거 아니고 뇌의 요소 아니에요. 일단 호흡을 통해서 저 사람이 충분하게 살려내려는 반응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이게 횡격막입니다. 횡격막을 이해한다는 것, 횡격막을 치료한다는 것, 횡격막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결국 치유의 에너지인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가 열의 에너지로서 몸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가가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열을 주고받고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내 몸이 진짜로 안 좋으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하냐면 전신에 피를 돌다가 빨리 그 피부를 피부 쪽으로 바깥 쪽으로 보냅니다. 왜? 소통시키려고. 그죠? 그래서 피부를 통해서도 내보내고 신장을 통해서도 걸려서 내보내고 이런 작용들을 합니다. 결국은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혈액순환을 시켜서 피가 빨리 돌면 몸 안에 있는 내부적인 그 유전적 요소와 호르몬적인 요소와
P와 적혈구와 백혈구가 나를 살리려고 바뀌겠다. 근데 심장에서는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전체 근육의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펌프 역할에 동력을 줄 것이 어디 것일까? 그게 종아리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승산 또는 승근이라는 자리가 있고 이 안에는 두 개의 근육이 있죠. 비복근하고 가제미근이 있습니다. 가스트로스 네미우스하고 솔리우스라는 두 개의 근육적 요소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두 개의 작동을 하고 밑에 아킬레스건이 펌핑을 해줄 때 비복근하고 가제미근이 그 역할을 하죠. 아킬레스건은 콜라겐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라겐 성분은 두 가지 요소를 품고 있다. 하나는 엘라스틱적 요소와 하나는 플라스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엘라스틱적 요소는 스펀지처럼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형질이고 플라스틱적 성분은 비닐봉지를 쭉 늘렸을 때 늘어나면서 늘어나지는 성질이다. 결국 손상이 되면 늘어나서 회복이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몸은 어떻게 작동한다? 엘라스틱적 요소 범위 안에서 가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엘라스틱적 요소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고 통증이 오게 되면 줄어들면 종아리의 펌핑 자체가 떨어져서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종아리 부분에서 얹을 수 있는 것은 아킬레스건의 따뜻한 온열 관리를 해줘라. 아킬레스건의 엘라스틱적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 주라는 거죠. 그래서 종아리 부분까지 집어넣으면 우리는 4가지가 성립된 겁니다. 자, 요렇게 횡격막적 요소를 이해하는 그림으로 갔습니다. 참 재밌다고 표현을 할까요? 요거는 제가 한 장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찍어놔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잠실에도 사진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 그림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혼자 안 달랍니다. 네, 제가 혼자 안 달라서 혼자서 올리고 혼자서 합니다. 참 예전에 공부를 이제 막 하고 어떤 고수들을 만나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뭘 하나라도 안다면 어디를 주저하지 않고 서울에서 순천까지도 간 적도 있습니다. 차라리 서울에서 제주도는 비행기 타면 됩니다. 그 먼 시간을 가서 그분과의 만남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진리도 듣고 어떤 원리도 듣고 옵니다만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133분이 듣네요. 130명 이상이 제 라이브를 보시고 계십니다. 저는요, 좀 치사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들으면 강의비를 내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댓글로 남겨서 본인이 공부했다는 것을 남기는 게 그 예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신 교수가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요. 신 교수 당신은 네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좋아서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저한테 강의비를 내는 대신 정리해서 올리셔야 돼요. 133명 여러분들의 댓글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때로는 바람과 같이 몰래 보고 가는 분도 계시고 그냥 이게 무슨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하고 쳐다보다가 나랑 안 맞아 그럴 수도 있고 참 유치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저 황당한 소리를 왜 듣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황당한 소리를 듣는다고 하려면 저한테 오십시오. 당신은 하루에 50명씩 30년을 수기치를 해보셨나요? 당신은 해부학실에서 400시간 이상을 보내본 적 있나요? 당신은 이 기간 동안 공부하며 정리하면서 책을 10몇 권을 써본 적이 있으신가요? 당신은 박사를 학위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황당하다는 소리를 하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수용하고 아니면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종아리까지 갖고 상경추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상경추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떻게든 간에 본인에게 득이 되고 하나의 원리에 얹어지면 그거는 당신께 됩니다. 누군가 그럽니다. 왜 이 모든 것을 자꾸 그냥 다 알려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근육도 내 것이 아니고 경락도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일부 비용을 받고 하는 부분도 있죠. 왜? 저 또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는 지식적 값어치를 돈으로 따지면 여러분 저한테 수억 원을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때 받으셔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득이죠. 자, 목을 갑니다. 목표는 7개죠. 7개. 그런데 얘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C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추 1번과 2번은 우리는 어퍼 서비컬이라고 부릅니다. 어퍼 서비컬. 어퍼 서비컬은 해석을 하게 되면 상경추입니다. 1번, 2번, 3, 4, 5, 6, 7입니다. 3번에서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합니다. 횡격신경이죠. 5번에서부터 7번은 장흉신경의 뿔입니다. 전거근의 뿔입니다. 그리고 여기 5번과 6번은 중심, 질환의 중심이에요. 통증이 주로 옵니다. 근데 목이라는 구조에서 이렇게 설명해 놓고 1번과 2번에서 요 부분을 한번 끄집어내보자 이거죠. 자, 1번과 2번 바로 위에는 이렇게 척수와 연결되는 뇌가 있습니다. 우리 요 뇌를 뇌간이라 부릅니다. 뇌간, 브레인스템, 뇌를 뭐라 그래요? 생명의 뇌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연수가 들어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덮는 뇌가 있습니다. 얘는 감정의 뇌라고 하는 변연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고 쭈글쭈글쭈글한 뇌가 보이게 되죠. 우리는 이거를 이성의 뇌, 대뇌 피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상경추 바로 위에 요 생명의 뇌, 뇌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척수액이 똑바로 되고 목의 각도가 똑바로 되면 이 연수에서 내장기를 전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에너지가 돈다는 거죠. 자, 가끔 그래요. 사람이 좋아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사람이 좋아진다는 것은 신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가 돌아야 되고 두 번째 중력선 안에 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피가 도는 게 무슨 의미야? 피가 도는 것은 머리에서부터 인체 전신으로 피가 갔다가 다시 심장에서부터 전신으로 피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될 때 그렇게 피가 돌아오면 그때 두 번째 작동이 내장기가 작동을 합니다. 내장기가 작동하면 그때는 전체가 도는 것은 살아가다는 반응이고 내장기가 작동하는 것은 살려내려는 반응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결국 피가 돈다는 것은 내 몸에서 살려내려는 작동하고 연관되는데 요 살려내려는 작동이 됐을 때 무엇이 움직인다? 내장기가 움직이고 여기에서 살려내려는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가 돌더라는 거죠. 결국 얘네는 모든 내장기를 지배하는 신경인 요 뇌간과 연수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뿌리가 어디에 있다? 상경추에 있다는 거죠. 상경추에서 그 흐름을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풀어주면 생명의 뇌가 좋아지고 두 번째 횡격막을 작동시키는 에너지가 들어와서 오장육부와 650개의 치유의 에너지가 돌아요. 그리고 몸에 연결되어 있는 팔로 내려가는 신경 레벨들도 좋아져서 소통의 에너지, 펌프 에너지가 작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냐면 5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5가지가 이해가 된다면 사람의 몸을 접근하는 첫 번째 방식의 첫 문을 여는 겁니다. 예를요, 여러분들이 혼자 설명해 보십시오. 혼자서 조용하게 앉아서 유튜브나 아니면 본인이 밴드 하나 만들어서 핸드폰을 켜놓고 여러분들이 5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찍어서 내가 클라이언트,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머리에 지식 쌓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머리에 있는 지식이 입으로 나와서 입에서 고객 귀에 들어가서 고객이 나에게 끄덕이며 치료에 대한 수긍도가 와야 된다는 거죠. 왜 하는지, 왜 만지는지, 왜 그 테크닉이 당신 몸에 적응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테크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게 뭐냐면 잘 만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창조적인 관리사가 될 것이냐는 것은 지식이 입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예요. 입에서 지식이 나올 때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가 돼요.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테라피스트, 치료자가 된다는 거죠. 영어를 밤에 배워서 밤엔 영어가 됩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치료사가 될 수 있으려면 지식이 입으로 나와야 된다. 지식이 입으로 나오려면 수없이 많은 상황을 정리하고 뱉어야 돼. 근데 입으로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지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내가 눈으로 가서 봐야 돼. 그래서 해부학도 가서 봐야 되고 책을 통해서 보고 또 그
적용해서 성공시키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면 와서 정확하게 실기와 이론을 배워서 그게 확신이 될 때 테라피스트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참 모순이에요. 잘 되고 싶대, 잘하고 싶대, 그리고 고객에게 좋아지게 하고 싶대, 그리고 자기도 건강해지고 싶대. 근데 안 해, 공부를. 입으로 뱉는 연습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슴만 답답해요. 어? 그죠? 가슴만 답답해. 제가 100억 샵을 통해서 3,000명을 졸업시켰어요. 그 중에서 소수의 인원만 빼고 다 돌아가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왜? 안 하니까. 자기가 한번 바지틈 걷어대고 팔춤 걷어놓고 뛰어들어오세요. 우리 무료 프랜차이즈 팀들처럼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조장을 맡은 분들은 또 열심히 자기 역할을 또 해냅니다. 왜? 이제는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가 되겠다는 거죠. 크리에이티브 테라피스트. 창조적인 사람이 돼서 내가 고객을 관리할 때도 스스로가 신이 나고 재미있어야지 일을 하지. 이게 무슨 억지로 하고 강제로 하고 그냥 만지는 사람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재밌으려면 공부가 돼야 된다. 입으로 뱉어야 된다. 그래서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오늘 정리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저 세 가지 인체가 꼬이는 근막이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령이 생깁니다. 하루에 고객이 너무 많이 와요.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이 와요. 그렇다고 소홀하게 할 수 없어. 그렇다면 내가 힘들지 않고 요령껏 하면서 고객이 빨리 좋아지는 자리가 없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고 또 임상 실험을 혼자 하고 그걸 가르치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무슨 답을 찾았냐면 사람이 좋아진다는 것은 피가 통한다는 건데 피가 통한다는 것은 인체 말초나 모든 조직까지 조직 사이에 피가 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다 들어갔다 나오려면 근막이 꼬여있지 않으면 된다. 자기가 가는 길에서 서로 엉키지 않고 요렇게 되지 않는 교착이 되지 않게끔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런데 전체를 다 흔들어 놓는 일본의 니시오법도 물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붕어 운동이라고 하는. 자, 그거 되게 좋은 운동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나는 테라피스트니까 내가 분명히 이 테라피스트라는 단어를 쓸 때 손으로 대서 좋아지는 걸 해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서 좋아지게 하는 어떤 단어를 해야 됩니다. 흔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내가 손을 대야 돼. 그래서 찾았던 겁니다. 닭은 날개를 잡아. 고양이는 목덜미를 잡아. 사람은. 그래서 찾은 게 머리야, 두피야 찾아서 머리에다 손을 대고 제가 호흡을 시킵니다. 방법은요. 백회에다 손을 대고 한 손은 뒤에 뇌관에다 댑니다. 그리고 호흡을 시켜가면서 한 10분에서 한 5분 정도 이상 넘어가면 몸에서 살얼음이 깨지는 듯한 느낌의 그 느낌이 저는 촉진이 됩니다. 투둑투둑. 뭔가 그 봄이 오는 얼음이 봄이 올 때 그 빙판에서 쩍쩍 갈라지는 듯한 소리처럼 몸에서 근막이 툭툭 풀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100%다 그렇지는 않은데 전체 큰 문제들은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찍었죠. 팔을 내려보세요. 그리고 손 대고 호흡하면 손이 내려가더라. 자, 동작이 된다는 것, ROM이 된다는 거죠. 레인지 오브 모션이 된다는 것은 가동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은 통증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피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무슨 반응? 회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모상건막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백회라는 자리하고 뇌관이라는 자리를 놓고 호흡을 통해서 여기를 작동시키는데 약간의 압력이 있어야 된다. 얼마? 오렌지 하나 정도의 무게. 요거는 저랑 실기 때 제가 많이 보여주긴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돌아갑니다. 자, 첫 번째 해결. 두 번째, 배꼽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신걸이라 합니다. 신걸.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구로카 스님 제자를 찾아서 일본의 전역을 돌아다니는 어느 시점에 그분이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배꼽을 손으로 찌르는 것을 봅니다. 너무 호기심 어리게 쳐다봤죠. 그리고 배꼽을 찌를 때마다 모카토금수의 오행을 얘기합니다. 배꼽을 토, 배꼽 위를 화, 배꼽 밑을 수, 그리고 왼쪽을 목, 오른쪽을 금, 약간 뒤집어 놓으신 모습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도대체 왜 거기를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아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엄마랑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태생학적으로 한번 가보자. 이제 태생학적으로 갔더니 정자와 난자가 만져서 만들어져서 처음에 형성되는 것이 배꼽이고, 그리고 인해서 입과 항문이 생기고, 그 장기들과 팔다리가 생긴다. 결국 태아에 있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배꼽을 통해서 모든 영양과 에너지를 주고받는 모습을 갖는다면, 배꼽을 통해서 모든 내장기와 연결되는 근막이 연결되는 자리겠구나 라고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풉니다. 배꼽을 풀었더니 회복의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간과 심장과 소장의 에너지가 작동되고, 나머지 장기들도 소통의 에너지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얘기가 뭡니까?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이 되는 겁니다. 치유의 에너지와 소통의 에너지가 작동되면 몸은 어떻게 된다? 좋아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봅니다. 거기를 풀어주기 전에 반드시 몸에다가 열을 넣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섭생, 입으로 들어가서 힘을 나게 하는 보약,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약들. 그래서 한약도 드시는 게 좋고, 이렇게 입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 내 몸에서 따뜻한 열의 에너지가 들어가서 장부의 기운을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게 승모근과 광배근에 있는 흉여근막하고 목 뒤에 있는 그 승모근에 있는 백선 라인들이죠. 그 근막 라인들에다가 열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배꼽 주변도 따뜻하게 해주면서 배꼽 주변을 풀어서 내장기와의 소통을 열어주는 게 두 번째 근막입니다. 지금 벌써 5가지에다가 2가지까지 해서 7가지가 와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몸에서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왜? 수족이 냉한 사람은 내 내장기에서 살아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살아가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살아나는 에너지가 작동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몸 안에 잡고 있는 또 하나의 근막을 풀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 10여 년, 거의 20년 정도 된 것 같죠. 참 허리 환자들이 저에게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빨리 좋아지게 하는 방법, 디스크가 다리로 내려가서 증상을 풀어주는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릎에 문제가 와서 학슬풍이 돼서 오는 사람들, 아스라이티스,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또는 관절에 문제가 와서 오퍼레이션, 수술하신 분들, 또 수술 직전까지 가는 사람들, 아니면 무릎 안에 있는 메니스커스, 반월연골에 문제가 와서 다리에 디포미티, 변형이 오는 분들. 자,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어떤 부위를 풀었을 때 자꾸 그런 포인트에 점이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책에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닌 자리였었어요. 그게 중둔근입니다. 해부학적으로 대둔근이 있고, 대둔근을 열면 글루테스 미디우스 중둔근이 보이고, 그 라인의 연장선상에 동일선상에 이상근이 있고, 그 중둔근 뒤에는 소둔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 맞는다고 하는 그 포인트인 중둔근을 집중해서 풀었더니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들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무릎의 문제가 개선됩니다. 물론 다리 외측에 있는 장경인데 대퇴마찬가지고 전부 다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포인트적인 요소에서는 거기가 만졌더니 좋아집니다. 참 많은 책을 헤맸고 많은 서적을 뒤집니다. 경험치를 가지고 쓴 사람들이 함부로 책을 못 내놓습니다. 왜? 공격을 당합니다. 그쵸?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 내용을 책으로 써서 출판했습니다. 왜? 그러한 내용들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대한민국의 교수입니다. 논문을 쓰고 논문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원리에 대해서 답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못했던 답답함이 있었죠. 그러나 어느 날 그 홍 교수님께서, 같이 근무하시는 홍 교수님께서 주신 책 한 권이 엉덩이 근막에 대한 일본 분이 쓰셨던 그 책, 우다가와 선생님의 엉덩이를 풀면 인체의 90%가 좋아진다라고 했던 그 책을 보고 이제 우다가 선생님을 만나러 일본으로 제가 도쿄를 가게 된 거죠. 도쿄에 가서 우다가 선생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분의 이론적 배경이 결국 근막경선 해부학적 요소에서 근막의 흐름과 소통이 교착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근막이 엉덩이 중둔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고 근거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중둔근을 푼다는 것은 인체를 풀어주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다. 또 하나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근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선 안에, 물론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 하나의 얇은 선에
동맥, 정맥, 신경이 하나가 얽혀져서 서로 부딪히지 않으면서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얘네가 서로 어느 날 옆에 거와 옆에 거가 부딪혀서 교착, 교착이 일어났을 때는 통증과 소통이 안 되니 거기를 풀어주되 젊은 사람들에겐 탄력도가 있으니 얘네들이 풀어만 줘도 좋아지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럽처, 찢어짐의 현상이나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 교착이 일어나니 얘를 지속적으로 풀 때 부드럽게 어떤 에너지로 반복적으로 풀어라 라는 답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거기를 풉니다. 풀어서 그 답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엉덩이를 푼다는 것은, 중둔근을 푼다는 것은 인체에 큰 막혀있는, 교착되어 있는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풀었더니 어깨가 좋아집니다. 내장기도 편해지고 다리의 소통도 좋아지게 됐던 거죠. 자, 가만히 보면 신원범이라는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풀어놓으라면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저만의 알고 있는 나만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얘기해봤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근데 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격상 눈으로 확인하고 확신이 서서 그거를 증명할 때까지 시간을 걸렸던 것들이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8가지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제 몫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간 이 몫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밀가루 한 푸대를 여러분들에게 꺼내준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든, 빵을 만들든, 피자를 만들든, 국수를 만들든, 이걸로 술을 만들든 그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푸대의 밀가루를 건네줬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더 많은 생각을 얹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된 사람이 던져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다시 증명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거를 확신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부학을 가서 공부하시고 다시 제가 하는 오프라인 수업에 가서 수업을 듣고 저한테 실기를 받아보시고 제 손맛을 느껴보시고 제 느낌과 본인의 손맛의 차이 느껴보시고 동작도 느껴보셔야 되는 거예요. 숙이라는 게 그래요. 해주는 사람마다 해주는 마음과 그날의 컨디션이 어우러지면 그 단위적 요소가 바뀝니다. 생각이 얹어지면 치료의 행위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1시간 이상 떠들고 쉬지 않고 얘기합니다. 쉬엄쉬엄 하면 3시간, 4시간 할 수 있어요. 미친듯이 1시간을 이렇게 뿜어서 여러분들에게 뱉어냈습니다. 이제 몫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시간 정도 울분을 토해놓듯이 강의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코로나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앞으로의 3주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이런 소통의 시간을 갖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갇혀있다 생각하지 말고 발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합니다. 지금 이 수업을 들은 멤버가 거의 140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들으신 내용들을 정리하든 뭐 댓글을 쓰든 누가 들었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공짜 좋습니다. 근데 그 공짜가 진짜 공짜가 되지 않으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코로나 마지막 단계 발부림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화이팅 하십시오. 12시에 여러분하고 같이 또 강의 오늘 밤 12시에 강의에 진행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